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공급 과잉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화학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올 하반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조차 힘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화학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데에 더해서 중국의 기초 화학 자금률이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업계에서는 석화 제품의 업황 지표인 NCC 스프레드가 여전히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의 금리 인하와 중국의 부양책에도 부진한 성과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한 달간 중시 상승에 통큰 베팅을 한 개인 투자자들이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주가 하락과 중국 시장에 투자한 기관과 외국인은 양호한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겨울론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중 연일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의 비중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잇따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메모리 업계의 부정적 전망이 과도하다면서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실적 부진 등으로 투자은행 시장에서 한동안 냉대받아온 제약바이오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IPO에 나서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면서 3년 만에 상장 건수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상장 후 1조 원대 몸값이 기대되는 바이오 대여까지 공모 절차에 돌입하면서 향후 바이오 투자 심리가 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 시장 그래도 활짝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도 그 상승폭을 키워오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족하다라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우리는 챙겨봐야 할 일정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필두로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이번 주는 FOMC 회의와 같은 매크로적 변수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들, 섹터들에 관한 촘촘한 전략뿐만 아니라요. 거시적인 문제들 그리고 매크로적인 환경까지도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저희와 함께 바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원한 상승불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약간의 보합권을 나타내긴 했었는데요. 장 중반 들어서는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면서 현재 1.49%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48%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중으로는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2시 15분을 기점으로 이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지수의 상승폭은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현재는 2600선을 다시 한 번 더 시원하게 탈환해주면서 260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도 오늘 강한 흐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그 상승 탄력들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780포인트를 살짝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앞서도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이 살짝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1,5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를 해주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7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 매수세가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현재는 441억 원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개인이 비슷한 물량을 그대로 덜어내는 흐름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억 원의 매수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흐름들 하나하나 저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필리핀에 방문해서 또 앞으로의 산업 전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16% 상승해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에 관해서도 시장의 전망치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5% 넘는 상승률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 컨퍼런스에서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을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HBM의 생산 능력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1시간 만에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든다면 다른 기업들은 대략 8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록들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또 주가 탄력들도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5.17%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한 호재 뉴스도 나왔습니다. 원통형 배터리에 관한 테슬라와의 협력들이 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궈주면서 전반적인 배터리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고요. 또 셀 3사 중에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소폭의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인도 법인에 관한 전망치들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역시나 일제히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이 눈에 띄다 보니까 이 주가의 탄력은 더욱더 불어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아차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인도 현지 법인에 관한 전망치도 좋게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2.55%의 상승률 나와주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최근 들어서 이제 밸류업 지수에 관한 내용들 나왔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4% 넘게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같은 금융주단의 메리츠 금융주주는 오늘 신고가에 달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와 같은 2차 전지 소재단의 상승률도 좀 눈에 띕니다. 시장에서 4.09%, 에코프로는 1.67%의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엔캠 같은 경우에도 미국 현지 공장 그리고 테슬라의 이러한 제품을 납품했다라는 소식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3.8%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는 약간의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클래시스와 같은 미용기기 관련주들도 최근 증권사 리포트를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7%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노공업 같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0.4%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서 전반적인 섹터의 상승률들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오후장까지 저희와 함께 촘촘한 전략들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함께해 주실 이성우 이사님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또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시원한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빨간불을 보여주는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사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시장을 봤을 때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가 주말간 나왔던 소식이 46 시리즈 배터리 맞아요. 4680. 경우가 이제 테슬라의 수주 같은 경우가 확정되었다는 뉘앙스로 나왔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떤 소재가 가장 좋아지는지 생각해 보면 양극재 쪽,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의 탑재가 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장비, 소재 이쪽이 강한 모습들이고요. 우리 상반기 때 보면 2차 전지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수요는 바로 완성차 쪽에서 끌어줘야 되지만 매출에 대한 볼륨 이익이 늘 수 있는 게 46 시리즈 배터리였다 보니까 이걸 안고 종목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을 이어받는 쪽이 장중에 외교 소식, 필리핀의 원전에 대한 고려 부분 이게 있었고 거기 더해져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단독 기사기는 한데 기술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HBM4 같은 경우가 조금 달성이 빨리 될 수 있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SK 하이닉스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경쟁사 대비해서 한 8시간 빨리 8분의 1시간 압축을 해서 네. 앞서 있다라는 소식 조금은 믿을 수가 과장이 없으신가요?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런 소식이 있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좀 반도체가 강한 모습이고요. 장비주까지도 강하고요. 시장이 강하잖아요. 우리 맞아요. 이 시장이 바뀐 게 왜 그런지가 중요할 중요해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보면 우리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지표 발표가 있었죠. 네. 고용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때 드는 생각이 매크로 지표 원래 금리 인하 단행을 하기 전에 샤메 법칙이라든지 고용 같은 경우가 불안정성,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긴급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왔어요. 연준에서 깨지는 데이터를 놓고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장이 깨졌었어요. 그때 이거는 침체가 온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냥 시장은 흘러오면서 금리 인하를 50bp를 단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반응을 제가 봤던 건 10년물 국채 흐름. 왜냐하면 이게 국채 같은 경우가 당시에 한 3.7%, 3.6에서 3.7 정도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3.5%로 빠지면 이거는 금리 인하 실기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채권이 올라왔었어요. 10년물 국채가 올라왔죠. 가격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현상이 뭐냐면 채권을 판 거잖아요. 10년물, 10년 뒤에 채권을 판 거예요. 나는 확정금리를 받는 채권을 10년 뒤에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안전자산을 판 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막 커졌었어요. 당시 당일에는. 그 다음 거래일, 한 일주일 거래일을 보니 채권이 안 빠진단 말이죠. 10년 뒤에 내가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안 빠졌습니다. 되려 여기에서 자금이 빠져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유동성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흘러오면서 금요일로 가봅니다.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10년물 국채 보면 4% 정도까지 붙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의 금리는 5%. 근데 5%에서 10년물이 4% 붙었으면 100bp 차이가 나잖아요. 연내 50bp를 내릴 수가 있다는데 그 50bp 차이는 뭔가요? 라고 하면 연준에서 바라보는 중립금리가 따로 있습니다. 네, 중립금리. 우리는 물가와 고용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금리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가. 그걸 따져보면 지금 10년물이 딱 올라온 정도 4% 수준이거든요. 이거 다 제외하고 10년물 국채가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다는 건 가격이 빠진 거잖아요. 그쵸. 우리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봤던 현상 그대로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져서 위험자산으로 들어왔어요. 미국 시장의 반응이. 이게 고용지표가 손을 봤든 어쨌든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죠. 시장의 반응은 우선 반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안고 판단할 수 있는 점은 이제는 50bp 금리 인하 필요하지 않아요. 25bp 또는 동결을 해도 된단 말이죠. 우리가 우려했던 경기 침체가 안 나타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여기에서 우리 위험 자산을 사야 되는데 미국의 밸류에이션은 한 8분 응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급하게 살 만한 주식들이 흔치 않은 거죠. 그래서 머무르고 있던 테크를 매수를 한 거고 그러면서 중국을 보자니 중국은 또 채울 만큼 우선은 채웠으니까 단기로 이제 우리나라를 사는 거죠. 사는데 외국인이 거래소는 팔고 있어요. 선물을 매수한단 말이죠. 선물을 사고 있죠. 네. 거래소를 팔고 있는 건 삼성전자를 여전히 팔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전자는
우선 내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상황 안에서 우선 주식을 늘려가는 거고 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내일이 또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자금들이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이 AI 관련주들로 좀 들어갔다라는 해석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이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은 사실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도 드는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선물 쪽으로 들어온 이유들은요? 잘 모르겠어요. 현물을 사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안 사는 이유가 이게 네, 뭔가 전자만의 하자로 파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음. 뭔가 이게 연결돼서 뭐 중국 연결되든 뭐 일본 그렇죠, 중국은. 연결되든 환율이 연결돼 있든 뭐가 연결돼서 전자를 팔아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팔아내는 그건 인정하고 가는 거죠. 파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사줄 때 원래 좀 확인하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아마 덜 팔겠죠, 이제. 이 정도 팔았으니 덜 파는데 그러면 우리 과거의 빈도를 생각해 봅니다. 네. 외국인의 삼성전자 비율, 과거의 통계들 보면 지금이 한 50% 초반까지 낮아졌어요. 팔 만큼은 팔았는데 안 팔 이유는 없죠. 더 팔아내면 왜 그럴까라는 점은 뒤에 이유가 나오기는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전자를 팔고 다 이렇게 매도하고 그런 점들보다 그런 고려를 하기보다 시장이 주식을 팔 타이밍은 아니다 보니까 전자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은 안 팔아내도 되는 상황이죠. 비슷하게 보면 주식을 뭐 전자를 보통은 팔 때 막 음전환을 하거나 이런 형태가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아니라 되려 좀 주식이 반등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으로 전자도 내일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또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서 계속해서 뜨고 있는 속보들의 영향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전자 지금은 좀 담아도 되는지 사실 이 질문을 자주 드리긴 했었는데 우리가 오늘 또 오만전자를 봤잖아요. 네. 이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를 사는 거는 맞기는 한데 그 기관의 입장에서나 외국인 입장에서 볼륨 있는 편들을 운용할 때는 시장을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아마 기관은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방송용의 얘기는 전자는 시간이 걸리면 언젠가는 올라오고 그렇고 뭐 PBR 북밸류에 붙었으니 이거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비방송용도 있나요? 이사님? 예, 그러면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자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 그냥 채굴되는 부분이 음.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쪽에 초점. 네, 오늘 봐주는 게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낮긴 나아요. 둘 중에 나은 놓고 본다면 나은 거고. 너무 어렵게 말씀을 그다음에 해주시네요. 허심탄회하게. 허심탄회하게 네. 더 오를 수 있는 쪽을 찾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장비주들이 더 그래요. 맞아요. 네, 장비주들이 그렇다 보니까 물론 뭐 전자도 더 빠지지는 않겠고 하이닉스도 여기에서 제 생각보다는 빠른 반등이 나왔는데 장비가 확실히 좀 더 낫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관한 이슈들이 둘 다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주가 탄력은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HBM 관련주로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양극화 현상은 조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정된 우리가 자원 속에서 선택을 한다면 이사님께서는 그래도 SK하이닉스 쪽을 조금 더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이사님 저희가 이제 네. 이번 주에 CPI 지표 발표도 이제 남겨두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는 시장에 크게 변동을 줄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없어 보이는데 이사님께서는 그 중요도에 관해서는 요즘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불편하게 나오면 불편하게 또 나오면 네, 시장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포함되는 항목들 뭐 주거비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때까지 발목 잡았던 유가, 뭐 에너지 가격 네. 이거 보면 부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여기에서는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그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안 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아주 극단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큰 반응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구성 지표를 봐서도 여기에서 시장에 나쁘게 나올 요인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고 갑자기 여기에서 유가가 막 올라요. 그랬을 때는 또 이 다음에 뭐 그거 지표 나올 때 또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고용의 데이터를 놓고 시장 반응을 봤을 때 한동안은 시장이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같고요. 앞서서 이사님께서 오늘 장비단의 상승률도 좀 눈에 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조금 눈여겨보시는 그러한 기업이라든지 또 그 안에 있는 섹터군들도 있으실까요, 이사님?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랑 전자가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HBM 쪽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한미 반도체, 테크잉, YC 이런 쪽을 다시금 찾아가실 거라 생각을 한데 고민이 되는 부분이 우리 지금 이 AI라는 부분 여기에 더해져서 AI 반도체 지금 엔비디아 신고가 날 수 있는 환경 TSMC가 전기료가 올랐다는 명목이지만 그 코어스 쪽 그러니까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했다는 점 그러면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수요가 타이트하지 않으면 가격은 못 올리거든요. 공급자 입장에서. 그래서 HBM 쪽도 같이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선택할 때는 엔비디아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쪽 그런 쪽을 찾는 건데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이 가장 가까워 보이고요. 그다음에 HBM 쪽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하이닉스 쪽 장비를 보는 게 맞는데 전자의 소식에도 그렇고 하이닉스 소식에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3단 공정이라고 해서 좀 더 미세화로 지금 가야 되는 환경이에요. 좀 더 미세화. 이게 반도체 중에 뭐 DDR4가 워낙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고 그런데 서버 같은 경우가 전력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맞아요. 전력 많이 쓰인다. 그러면 우리 전력을 상대적으로 덜 쓰게 하고 버전을 높이는 거죠. 예, 버전을 높이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DDR4라는 반도체는 호환이 안 맞아요. 예를 넣으면 더 많이 계속 넣더라도 기능이 올라오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DDR5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라인에서 DDR5로 넘어갈 때는 효율이 떨어져요. 순간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비도 넣고 그다음에 라인도 다시 이렇게 소재 테스트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하반기는 장비주가 괜찮지 않냐라고 봤는데 빨리 올라오네요, 주가는. 그렇죠, 생각보다. 언제나 주식은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비주들 중에 덜 오른 뭐 미세화 관련해서 유진테크라든지 DIT 이런 종목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나아가서 반도체 장비주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이사님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의 이슈들과 함께요.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군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이어갈 텐데요. 은혜로운 섹터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폭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이야기였습니다.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4680 배터리 주문을 했고 오는 12월이 되게 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4680 배터리가 뭔지부터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름이
길이감이 46mm, 높이가 80mm인 배터리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기존이었던 2170 배터리에 비해서 사이즈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 용량은 5배, 출력은 무려 6배가 높아서 주행 거리 자체가 16%나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사이버 트럭에 이 4680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트럭의 개별 이슈가 하나 나왔죠. 바로 이겁니다. $20,000 인하한 버전이 오는 11월부터 판매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즉 사이버 트럭 가격이 인하된다라는 것은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출시가 될 모델 Y 주니퍼 버전도 4680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조금 생산을 맡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하나 들려왔습니다. EU 이야기였는데요. EU 측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 관세율을 최고 45.3%를 부과할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중국산 전기차에 달하는 것은 중국산 브랜드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리고 중국산 테슬라와 같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량 모두 다 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됐고, 당연히 우리 현대차와 기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부과를 할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동안 굉장히 값싸게 팔렸잖아요. 이것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중국산 전기차 신차 등록 비중을 한번 살펴봤더니 정말 가파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EU 내에서 2020년에 3.5%에 불과했었는데 빠르게 늘어나서 2024년 2분기에 27.2%, 그러니까 거의 7배가량 치솟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받아가면서 오늘 4680 배터리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안착을 하기도 했고요. TCC 스틸 역시도 25%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함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2가지 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는 22일입니다. 드디어 IPO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기업 가치가 26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체 지분의 17.5%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총 4조 5천억 원 규모의 IPO가 이뤄질 것이다,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도 주식시장 최대 규모다라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시장 꼭 잡아야 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가장 큰 세 번째 시장이 바로 인도 시장이기 때문인데, 현대차 정말 일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난해 기준 살펴봤더니 인도 시장 점유율 20%를 넘기게 되면서 2위 자리 잘 안착해 있는 모습이었고요. 참고로 1위 같은 경우에는 마루티 스즈키라는 일본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웨이모, 그러니까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죠. 이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미래차 질주를 잘 알리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자율주행 택시 차량 700여 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차량 리스트 살펴봤더니 제규어, 크라이슬러, 지커가 있었고 이 리스트에 현대차가 또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지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이 지커가 리스트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커를 빼고 현대차를 여기에 넣는 것이죠. 정말 만약에 퇴출이 되게 된다면 현대차는 갖고 갈 수 있는 공급량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함께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와 기아 한박 웃음을 짓고 있고요. 그 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떠들썩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슈 2개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최근 오작동으로 인해서 발사가 중단이 됐었던 스페이스X의 로켓이 다시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미국 연방항공청이 재승인을 해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방산도 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쪽에서 개별 호재가 함께 전해지게 됐는데 이라크와 3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쌓아놓은 수주 잔고가 무려 2023년 매출의 10배 수준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동 리스크도 여기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타격할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표적이 되고 있는 곳으로는 지금 현재 석유 생산 기설, 그리고 군기지, 핵시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JP모건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상승불을 켜낸 채 장을 마감을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장 초반부터 그 시세를 받아갔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 초반에 급격하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59,50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해서 지금 1% 가까운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을 알린 종목이죠. 오늘 장중한때 15% 넘는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들썩일 만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자, 우선은 이사님과 함께 4680 배터리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물론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배터리 납품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들 전해졌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좀 산업적으로 더 확장이 될 가능성들도 있을까요, 이사님? 탑재가 더 늘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이게 예정된 부분은 원래 9월에서 10월이었는데 예정대로 진행이 됐던? 네.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는 하반기 실적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포함되지는 않았었는데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이 부분이 물량은 바로는 크지 않아요. 바로 크지 않은데 내년이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밀도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쓰이는 소재도 기존보다 한 기본 20% 이상 더 쓰이고요. 새롭게 들어가는 소재도 아까 우리 짚고 갔던 것처럼 실리콘 흥극재 이런 쪽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들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초점을 맞출 게 아무래도 지금 메탈 가격은 안 빠지고 있다 보니 지금 예정대로 유럽 중에 독일 같은 경우가 보조금 확대 이런 걸 해주면 원래는 수요를 전혀 생각하지 않던 국가였는데 보조금을 통해서 차량이 판매되는 걸 보여주면 지금 메이커사들이 유럽에 대한 기대는 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그게 올라와 주면 배터리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양극재들 적자에서 지금 이제 한 자릿수 중반 영업이익 그 정도까지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요. 그걸 한번 지켜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 4680 배터리가 이제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견인해 주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는 2차 전지 바닥이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 시장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좀 다각화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 예를 들면은 오늘과 같은 그런 이슈들이 단기적으로 작용이 된다면 리튬 가격도 좀 보는 것도 좋아 보이고 오늘 리튬 관련주들도 조금은 이제 시세를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EU의 정책에 관해서 그리고 독일의 뭐 전기차 보조금에 관해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챙겨봐야 할 재료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재료가 펼쳐져 있는데 어떤 재료에 좀 집중을 하세요, 이사님께서는? 우리가 산업이 좋지 않을 때 여기에서 수요는 어디에서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네. 뭐가 만들어서 이 소재들의 가격을 올려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산업재를 볼 때 주가의 바닥은 보통 구조조정 한 부분, 그다음에 구조조정과 함께 뭐 비슷한 맥락인데 가동률을 줄이겠죠. 구조조정 가동률이 줄이면 공급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재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예전에 산업재 중에 화학 같은 경우가 주가 반등이 나올 때 그랬었고요. 2차 전지 쪽도 계속 바라본 게 리튬에 대해서 좀 여기에서 치킨 게임 뭐 가격 계속 예, 하락되니까. 중국 그죠?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공급 조절을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언젠가와 함께 중국에서 리튬 생산과 전기차 생산이 역전될 때 그걸 계속 봐왔는데 자연적인 조정이 나온 게 뭐 알보말 같은 경우도 공급에 대해서 좀 뭐 조정을 하다 보니까 가격은 안 빠지고 있는 거죠. 그냥 균형 상태에서 뭐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있다 보니 가격은 좀 올라와서 이익으로는 좀 소재 업체들에게 그다음에 셀 업체들에게는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그와 함께 수요는 어찌 올라올지 모르겠으나 주가는 이제는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게 뭐 메탈 가격이 안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전기차들이 나와져서 침투를 해주는 건데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을 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테슬라는 차량 판매로 돈을 벌지 않잖아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여기에 부가적인 요소 구동 모델 소프트웨어로 예, 하는 거죠. 네. 이걸로 벌다 보니까 테슬라는 지금 차량 가격을 낮춰보는 거죠. 뭐 판매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게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도달을 했을 때는 수요가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가격 도달을 할 때 테슬라도 뭐 잘 팔려 나갈 것이고 나머지 전기차 기업들도 그 소비자의 합리적인 가격이 어디로 추정할 수는 없으나 뭐 그게 가격 인하로 도달하면 다시금 수요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네, 이사님께서 또 집중해 주시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주가 탄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을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속성의 여부에 관해서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사님?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당분간 지속될 수 있어 보여요. 이 부분은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기관이 반도체는 중립 이하로 좀 비워놓은 상황이고 이걸 다시 반도체로 채울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를 뭐 중립 그 이상으로 채우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죠. 실적은 다 좋지 않은 걸 알잖아요. 지금 소재단도 아, 미리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를 조정을 일단 해놨어요. 기대감이 낮기 네, 때문에 해놨다 보니까 뭐 이걸로 더 이상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하다 보니 2차 전지가 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은. 네, 좋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시장의 환경을 봤을 때도 물론 이제 주가를 움직이게 할 만한 탄력을 줄 만한 이슈들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악재가 될 만한 요소들은 좀 선반영되었다라는 그러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은 좋은 전망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악재가 만약에 주가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 저희가 또 오늘장 내일장 통해서 발빠른 전략들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사님 저희가 오늘 또 주목해 볼 만한 섹터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잠시 이제 현대차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 가치를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어떤 탄력을 줄까요, 우리 주가에? 인도 IPO는 미리 예견된 부분이고 그렇죠, 예견됐었죠. 우리가 이를 활용해서 어떤 걸 할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뉘앙스를 내비친 게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또는 뭐 신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현대차에게는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결해서 부품주들이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오늘 강했어요. 근데 부품주는
안 하시는 게 낫겠죠.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보지 네. 말라고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왜냐면 인도에 IPO를 진행을 해요. 음.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까 보면 주주 친화 정책이나 다른 부분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이브리드 카든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가격을 올릴 수는 없어요. 가격을 낮추는 상황이잖아요. 가격을 낮추는 상황에서 비용은 뭐 인센티브도 미국 쪽에서 거의 최대로 올라가 있고 원달러 환율 약간 부정적이다가 다시금 긍정으로 가고 있고 차량 가격을 낮추기에 필요한 건 부품 가격을 낮춰야 되죠. 네, 오히려. 낮춰야 되다 보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부품주들은 비우호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벤트, 뭐 인도 IPO 이벤트, 그 다음에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우리 강행하겠다 이러면서 부품주가 올라올 때 그럴 때는 매도를 해주는 게 낫습니다. 중소형 부품주들은 매도를 해주는 게 낫고 이만큼 빠져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보면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은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올라올 때 팔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현대모비스 공시에서 연말에 우리가 그 주주 친화 방안, 기업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안내를 한 게 있어요, 미리. 그렇다 보니 이거는 어떤 수단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에서 봤을 땐 그래도 강도 높은 주주 친화 정책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대모비스 정도는 보유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사님께서 주주 환원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인도 법인의 지분 100%를 현대차 본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잘 되면은 인도 사업이 잘 되면 그 모든 수익들이 현대차로 들어오게 된다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대차 관련주로 조금 더 내다볼 수 있는 건 현대모비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사실 현대차 자체의 주가 탄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자체만 놓고 본다면 또 시장에서 심심하다라고 느끼신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잡아가시고요. 추가적으로 부품주에 관해서는 리스크들 존재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그거 아세요? 네. 현대차가 인도 법인을 언제 설립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1996년도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네. 네. 5살 때. 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현대차가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현지에서 열심히 일을 해오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약간의 뿌듯함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또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또 섹터분들 한번 집중을 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생각했던 건 오늘 환율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네, 보니까 맞아요. 이 환이 어떤 업종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면 뭐가 주가가 좋을까?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시장은 조금 더 강한 게 있네요. 저는 관심 업종은 화장품 쪽. 화장품 쪽 오히려 쉬어갈 때. 네. 화장품 쪽을 가지고 온 이유는 화장품주에 대해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우려가 됐던 건 가깝게는 물류 비용의 증대. 이게 파업의 이슈도 있었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운송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 거기 더해져서 환율이 내려가다 보니 수출업체에게는 불리하니까 여기에서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환에 대한 변화도 단기지만 긍정이고 그다음에 물류 비용에 대한 이슈도 사라졌고 거기 더해져서 이번 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있다 보니 맞아요. 있다 보니까 화장품에게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시장보다는 뭐 시장 정도로 주가는 흘러가고 있어요. 시장 정도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시장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도 위로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화장품 업종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아마존 프라임데이와 블랙 프라이데이를 화장품주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으로 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켠에서는 이미 시세가 나온 거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씀해주신 일정들이 네. 주가에 깜짝 그런 반등이라도 줄 수 있을 힘은 있을까요, 이사님? 거의 주가에 녹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지금 같아요. 이미 녹아져 있다. 네, 녹여 있다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예상한 부분보다 전체적인 총 매출액 같은 경우가
호조를 나올 때는 종목들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주가라고 합니다. 우리 고점 대비해서 업종이나 종목들이 한 10% 조정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업종은 저점 대비해서 20% 반등이 나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50% 빠져 있는 업종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 위에 떠 있는 절대 주가가 상단 쪽에 위치하고 있는 업종보다는 하단 쪽에 위치하고 있는 업종으로 먼저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뭐 실적 대비해서 시총이 좀 비슷해지면 못 올랐던 절대 주가 상단에 있던 쪽이 이제 키를 맞춰서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던 거는 시장이 오늘 이 정도로 강할 줄은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환이 이렇게 변하면 우선 화장품 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바뀐 게 없으니 그 생각을 한 건데, 빠져있는 쪽 2차 전지, 그쪽으로 왔어요. 반도체 네. 이쪽으로 먼저 반등이 나오는 거고, 시장이 여기에서 빠질 시장은 아니니 좀 위로 키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위로 우리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래로 하방으로 얼마나 열릴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점에서는 그래도 이 증시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화장품주는 이제 환율에 관한 변동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화장품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종목 이사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아무래도 1등주를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는 아주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더 부각이 될 수는 있어요.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녀공장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품목이 좋다 보니 좋긴 한데, 1등주를 보자라는 점에서 실리콘투를 실리콘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호조를 나타내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때 우리가 유통 구조에 대해서 좀 지금보다 더 강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실리콘투 주가가 빠졌었는데, 유통이다 보니까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품목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품목으로 우리나라 관련된 뭐 제품들이 더 팔려나가고 한다면 실리콘투에게도 좀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주가도 어느 정도 좀 부담 없는 수준까지 조정이 나와 있어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 언제나 업종의 1등주를 관심을 가지자는 점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장주에 관해서 또 이사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그래도 가는 친구들이 간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실리콘투를 보시는 거죠. 혹시 다른 또 화장품주를 좀 눈여겨보셨던 거는 없으실까요, 이사님? 그 매장 같은 경우 스토어, 최근에 판매가 잘 되는 몇몇 스토어 가보면 우리 대표적인 제품들이 들어와 있는 게 뭐 VT라든지 VT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쪽 같은 경우도 함께 같이 보자. 함께 최근에 핫했던 품목을 가진. 그다음에 계속 분기 실적 호조 나타냈던, 뭐 이번 분기 좋고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해서 훼손은 없다 보니까 함께 좀 살펴보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또 화장품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이사님,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실리콘투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제 화장품주 하면 우리가 중국발 화장품주, 미국발 화장품주 이렇게 조금 섹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어느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 무게를 99% 무게로 99%? 북미 쪽을 네, 봐야 돼요. 북미 쪽으로. 왜냐하면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1위가 올라온 품목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게 트렌드가 상위, 이 시장 점유율 상위가 해외 기업들이 다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프리미엄 화장품이 대세였다라고 하면 없었죠. 이제는 가성비 쪽 가성비. 같은 경우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뭐 판매가 잘 되는 화장품은 이제는 그냥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소신 있는 또 이사님의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